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당은 표결 불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을 안고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도 오늘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거부권 정국 또는 뭐 유승민 정국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친박계는 사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시한을 오늘로 이제 뭐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유 원내대표는 오늘은 일단 입장 표명을 안 할 뜻을 비쳤어요. 아침 출근길에. 잠깐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 합니다. 예. 전혀 안 해요? 그럼 국회법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죠. 예. 국회법 관련해서는 뭐 입장 표명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예. 당청 갈등이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소속 의원들한테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뭐 지난번에 한번 그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통령한테도 뭐 유감을 표명했고 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 이제 1시 반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1시 반부터 의총이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네. 뭐 상당히 관심입니다만 어쨌든 뭐 일단 그 유감 표명 정도 수준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아침에 그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오늘 사퇴 표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30분 정도 독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일단 뭐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많은 설득을 했겠죠. 사퇴에 대한 상황이 참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사태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전국의 불안 그리고 특히 뭐 국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 같고요. 일단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태를 늦추면 늦출수록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피로감을 느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그걸로 봐서 저는 오늘이 분수령이 아니고 전 지연이 된 다음에 추경 예산안이 끝나는 그러니까 7월 하순경이 아마 그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만약 안 한다면 이제 뭐 전국은 상당히 경색 국면으로 갈 거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때쯤이면 유승민 원내대표도 나가도 명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 등 뭐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제 뭐 말을 아꼈고요. 서청원 최고위원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침 오후에 국회법이 처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정리된 뒤에는 우리 당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아침에 그 집을 나서면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오늘은 뭐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 정도 이제 언급을 하고 최고위 회의를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후로 해서 의미 있는 만남이 쭉 이어졌어요.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정의화 의장도 만나고 또 서청원 대표하고도 이제 최고위 직후에 또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유승민 원내대표도 뭐 삼선 의원이고 노련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테고 이제 중진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뭐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의견을 듣는다. 당장 뭐 김무성 대표도 일부 그 측근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버틸수록 더 마이너스다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더 버티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내년 그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뭐 현직 대통령하고 그 정면으로 이제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불가한 건데,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그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했을 테고, 뭐 서청원 그 최고위원도 뭐 당연히 친박계 뭐 핵심 인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 사태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계속 중재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어떤 모양새,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명예로운 퇴진. 이런 그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끌어왔고 이제 숙려 기간을 준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숙려 기간이 됐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지나면은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제 상처밖에 남을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번에 그 성명을 냈던 20여 명의 재선 의원은 있지 않습니까? 재선 의원들도 뭐 일부가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미 이 상황에서는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추 역할을 이제 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오늘 발언을 잠깐 좀 들어보시죠. 당청은 공동 운명체이자 한 몸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이 어려울 때는 당의 보약이 되는 소리인지 당의 도약이 되는 소리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모든 언행에 자중자애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행에 좀 뭐 자중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그 뭐 경고성 발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이제 1시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의총 전에 중진들끼리 좀 모였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초계파 모임인 것 같은데 친박계 서상기, 김태환 의원 그리고 친이계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국사회 모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확히 제가 정보를 접수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계파를 초월해서 모이는 것은 뭐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중진들 간에 아마 국정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뭐 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만약 계파 간에만 모이고 서로 몰려다닌다면 여당은 뭐 거의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정치 경륜이 있는 그 중진 의원들이 이 사태를 정말로 정치적으로 진정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차기 원내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친박계, 비박계의 그런 세력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이 또 표출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서로 논의하자. 그러니까 유승민 사태를 논의하고 또 그 사후에 그런 논의를 함으로써 여당이 좀 더 응집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참고로 이제 국사회라는 거는 1940년대생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서상기 의원이 그 중에 이제 대표고요. 이제 아까 화면을 보셨다시피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뭐 박명재 의원 그리고 뭐 또 강창희 전 국회의장 뭐 이런 한 뭐 1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오늘 모였는데 아마 이게 여기서 오늘 뭐 무슨 뭐 뾰족한 그 대책이 나왔을 수는 없을 테고요. 다 이제 연륜인 분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전부 중지가 모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 국사회와는 별도로 또 친박계 의원들도 일부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친박계 의원들은 오늘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표명 D-Day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취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들이 나왔을까요? 우선 뭐 친박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사퇴 발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 거부권이 이제 그대로 승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되면은 이제 오늘 정기회의하고 내일 끝내면서 사퇴 발표하는 게 제일 아마 타이밍이 친박계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거의 사실상
거부권 승인과 더불어서 스스로 사퇴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냥 어떤 면에서 별로 힘도 못 써보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의 정당함을 위해서는 이제 그랬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친박계의 이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친박계가 만약 강하게 네.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예.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백중세거든요. 사실은 아직은 그래도 유승민 대표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의견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분명히 그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는 좀 더 자중을 하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예. 뭐 성명서 자꾸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국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걸 원만하게 자진 사퇴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시기는 7월 하순경이 되지 않을까. 만일 원내대표 갈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 추경 예산안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 대행 역할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그래도 현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다들 좀 자중해서 그 시기를 늦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양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친박 일부에서도 이승민 대표가 뭐 저 추경 통과되는 7월 말까지라도 시한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뭐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류도 예. 있긴 있습니다만 뭐 다수는요. 예. 다수는 뭐 원래 오늘을 데드라인으로 삼았죠. 친박 쪽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비박은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비박은 이제 뭐 좀 더 버티자. 설사 이제 명예롭게 예. 이제 설사 물러난다 하더라도 예.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그 어떤 그 명예로운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게 비박계 대다수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친박계 같은 경우 이제 당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까지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충청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 위주로 해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19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다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쯤에서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성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언제라도 이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죠. 오늘 뭐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있는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무성 대표도 한 30분 동안 독대하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그러면 예. 친박계가 이제 점차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겠죠. 예. 당청 관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좀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뭐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5m 거리에서 서로 근데 네. 뭐 야당 대표하고도 뭐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우리 경색 국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김무성 대표는 말을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성격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또 뭐 그런 또 일도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 그렇게 쉽게 대통령을 접견하고 대화 나눌 수는 없었을 거다. 대통령도 스스로가 눈길 한번 안 줬다는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요. 네. 아마 좀 대화가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면의 여론조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예, 좀 올랐습니다. 예. 지난주가 33.6%였는데요. 네. 37.3%로 3.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을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이 결집했다. 그랬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같이 또 올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최근 며칠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0.4%포인트 올랐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사실 지지율이 떨어진 데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지하철 요금하고 버스 네. 요금 이런 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한 200원에서 150원 정도 인상했는데 국회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민심에 역행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국회법 지적이 있었죠. 개정하고는 관계가 그것도 없는 겁니까? 있겠지만요. 예. 역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최근에 유승민 사태 예. 이 전국에서 보여준 나름대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그거에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국 자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또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대통령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은 그건 또 국회나 또는 여당 입장에서 말하자면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통성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원과 여당도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정통성을 가진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전국이 깨지지 않는 정도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살얼음 걷듯이 나름대로 중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다음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서 예.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YTN 이동호 정치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